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2018학년도 수능 2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23번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수능 시험 문제지의 3페이지인데요. 주제와 제목을 묻는 거는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듣기를 하는 동안에 듣기 하는 동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죠. 쉬운 문제들 제가 다른 곳에서 정리해 놨습니다. 수능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이제 쪼개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쉬운 문제 중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풀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제목, 주제를 묻는 거는 들으면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다가 어느 해는 조금 난해한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어려운 문제는 맞추는데 쉬운 문제에 와서 틀리는 거죠. 나중에 채점 이제 가채점에서 집에 와서 보니까 이거 제목이나 주제가 뻔한 건데 들으면서 풀다 보니까 틀려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낭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권해드린다면 주제하고 제목은 들으면서 풀 문제는 절대 아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 소개를 해놨어요. 수능 영어의 입문 또는 뭐 해가지고 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참조하시고요. 제가 요거 오늘 이 글의 제목을 왜 다루게 됐냐 하면 이 23번 제가 다른 곳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 주제나 제목을 묻는 이 3페이지 요 문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2번 얘기한 것, 2번 언급이 주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바로 23번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예, 이게 글 내용이 보면 예, 직접 재산권에 대한 얘기가 여기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어디까지냐 하면은 네, 여기까지 앞부분에서 여기까지 이제 쭉 설명을 해요. 예,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적 재산권의 이 뭐라 그러죠? 그 보호 기간이 예, 50에서 70년으로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그 뒤에 보면 supporters of such legislation like to defend these increases with the tales of starving writers and their impoverished descendants. But in reality, the beneficiaries are more likely to be transnational publishing company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요 말이요. 어, 여기 보면은 제가 다른 곳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약간 함정이 존재하네요. 함정.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지금 이 지적재산권이 증가한 거에 대한 지지자들입니다. 예, 배고픈 작가들, 그 후손들. 예, 근데 실제로는 퍼블리싱 컴퍼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한 보기가 4번에 있어요. 누가 웃느냐, 누가 좋냐, 베네피셔리가 후스말즈에 여기 또 베네피셔리도 있네. 어디 갔죠? 베네피셔리? 예, 여기 베네피셔리란 말, 우리 학생들 이거 다 해석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후스말즈, 베네피셔리, 라이터야? 퍼블리셔야. 사실은 요 부분이 정답, 예, 보기 4번에 관련이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게 정답은 5번이에요. 네. 자, 연장된 지적재산권이 정말로 보호와 창의를 증가한다가 아니라 질문하네.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 제목이냐.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제가 빈칸 문제, 빈칸 추론 푸는 문제 중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증거문입니다. 바꿔 말하기. 영어는 이 바꿔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바꿔 말하기가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말로 하면 예, 바꿔 말하기지만 영어로 패러프레이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어와 문장 구조는 다 바꾸고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결론은.
예, 같은 얘기예요.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계속 단어 바꿔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를 영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글쓰기하고 좀 약간 다르죠. 예, 우리는 어떤 기승전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예, 영어는 그런 거보다는 바꿔 말하기를 통해 가지고 그 계속 예,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글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예, 이게 다 유래된 거죠. 예, 관련성이 있어요. 자, 이게 보시면 도대체 이거에 대한 증거문을 제가 주장하건대 어디냐라고 한다면 인에디션부터 한번 보죠. 여기 네, 인에디션 여기서부터 게다가 protecting the right of authors so as to encourage the publication of new creative works, copyright is also supposed to put reasonable time limits on those rights so that outdated works may be incorporated into new creative effort. 자, 이 말이 뭡니까? 네,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네, 예, 좀 지난 거, 소멸된 것들이 새로운 창의의 노력에 활용되는 거죠. 네, 이런 얘기도 하고, 뭡니까? 네, 카피라이트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리즈너블 한 게 좋다. 예? 리즈너블, 여기 나오죠. 예, 리즈너블 타임 리밋이, 네, 이게 더 좋다. 예, 그래서, 너무 긴 게 이제 지난 것들은 오히려 이제 나중에 또 창작 활동에 그게 활용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또 하네요. 그러면 뭐또 대여포 이런 얘기하면서 또 같은 얘기 또 반복되겠죠? 익스텐디드 카피라이트 프로텍트 자 이게 보십시오. 프로스트레이트 한다고 여기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말이네. 예, 새로운 창작에 예, 이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시키고 있어요. 예. 예, 이런 것들이 내 어떤 그 노래, 제 인터넷 이런 거에서 다 이게 관여되니까 새로운 창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예. 그래서 이거 사실 이 글의 주제는 여기도 있죠. 이 증거문이 여기 두 개예요. 예. 1번 증거문, 2번 증거문. 뭡니까? 확장된, 연장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한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5번의 이 질문 형태이지만은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 예, 인핸스 하지 않는다예요. 여기 인핸스와 여기 프로스트레이시라는 말이 약간 여기 뭐 플러스로 지금 보이긴 하지만 질문이기 때문에 글의 제목으로 쓸 수 있죠. 제목으로는. 네, 반어법적이라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쓰여 있는 거죠. 예, 이거 지금 예, 반대말이지만 네, 이게 제목이 될 수는 있죠. 반어적으로. 네. 진짜 도움이 되겠어? 이런 얘기죠. 도움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그걸 두 번 언급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두 번 언급한 게 주제고 여기 한 번 언급한 것은 왜 저게 아니냐. 여러분 이 글 전체가 한 대여섯 개의 문장인데 이걸 가지고 이 짧은 지문 가지고 여러분 제목을 묻고 주제를 묻고 이런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어요.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능 영어가 진화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어떤 패턴이 있더라. 어떤 패턴, 일관성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이 자, 이런 문제 이렇게 두 번 언급한 것이 예, 한 번 언급한 것보다는 더 주제에 가깝습니다. 이게 4번도 되지 않습니까? 4번도, 근데 이게 지금, 여기는 한 번이고, 이게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이게 두 번 언급한 게 더 무게중심이 글로 쏠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수능의 정답은 50%짜리예요. 네. 그래서 4번은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30%로 쳐드릴게요. 그 다음에 1번은 여러분 뭐 오리진 이런 말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에 크리에이티브 립스 네, 뭐 이런 말 립스 이런 거 없죠? 반대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예, 뭐, 노, 리민, 뭐, 이런 말 나와. 이게 다 X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몇 프로예요? 0%, 0%, 0%. 그죠? 네, 이런 애들은 0%고 얘 30%예요. 예, 얘 밑에 거는 뭐예요? 50%로 칩시다. 그러면 50%짜리가 정답이에요. 예, 왜냐? 가장이니까. 수능 영어는 가장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50%가 가장이면 정답으로 봐야 돼요. 네, 30%짜리 가지고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나온 말이 주제나 제목을 물어볼 때 두 번 언급한 것이 있고 한 번 언급한 것이 어떻게 된 게 함정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그것까지 구분하면서, 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예. 요거까지 세심하게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수능 영어는 훈련이고 스킬입니다. 훈련이고 스킬이에요. 원어민들도 여러분, 네, 네, 10개 중에 7개밖에 못 맞춰요. 네, 어렵습니다. 원어민들한테도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 수능이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뭡니까? 매년 패턴이 바뀌지 않아요. 예, 어떤 기본적인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냥 막 나는 풀어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좀 그렇게 풀어보는 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기출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해서 어떤 일관성, 이게 수능 문제를 푸는 스킬이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개발할 수도 있어요. 제 수업이 도움이 영감을 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개발해서 자기가 문제 유형별로 스킬을 개발해야 되고, 내가 들으면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고,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뭐고, 스스로가 이미 수능 보러 가기 전에 충분히 연습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괜히 무리해가지고, 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풀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쉬운 문제를 괜히 틀리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좋은 예를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